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안녕하셨습니까? 플랫폼 노동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음식 배달료를 둘러싼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음식점 사장님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데, 정작 배달 라이더들이 한 건을 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적정임금과 4대 보험 등 이런 걸 더한 배달료는 최소한 얼마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음식 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인 라이더 유니온 부산 경남 지부가 지난 12월 28일 오후 3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현행 배달료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안전 배달료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안전 배달료 도입을 촉구하는 의미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배달료 체계가 정말 어떤 법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거 없이 회사들의 어떤 경영적인 자기들만의 어떤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배달료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회사가 회사의 입장에서 만든 배달료 체계입니다. 이 배달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계나 이런 것들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동자들의 생계와 안전에 맞춘 그런 배달료를 좀 측정해 주십사 하는 게 안전 배달료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월급 기준으로 따졌을 때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에서 시작하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라는 이 법적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급여를 주게 되면 불법이 되고요. 배달은 그런 게 없습니다. 배달료는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료가 낮아지면 배달하시는 분들은 더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더 위험하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 배달료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라이더 유니온이 신호를 지키면서 일할 때 걸리는 시간과 소득 변화를 검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 단건 배달의 경우 1시간 평균 3건 정도를 할 수 있었고, 모든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지킬 경우에는 1시간 2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 측이 정한 기본 배달료 3,000원, 부산에서는 2,000원. 이걸 적용하면 8시간 일해서 많게는 24,000원, 그리고 적게는 16,000원 밖에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크 시간 할증 요금을 적용해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죠. 게다가 배달 라이더들이 오토바이 유지비, 그리고 유상보험료, 이런 비용까지 계산하게 되면 도저히 생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폭주족처럼 목숨을 걸고 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그에 반해 업체의 매출은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홍보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이제는 배달 라이더들과 상생을 모색할 때가 된 게 아닐까요? 플랫폼 노동 뉴스가 뽑은 올해 10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포트 해주실 분은 강용준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라이더 보호법 등 이게 법제화되고 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 4월에 들려왔던 소식인데요. 정부 여당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4개 관련 법안의 법제화 논의를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소위 플랫폼 4법이라고 불렸었는데요. 프리랜서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정부 여당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렇게 법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연내 통과를, 이 법의 연내 통과를 약속했지만 불발된 상태이고요. 곧 대선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현 정부 임기 동안에 입법 동력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전망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투명해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범수 카카오 의장 국감 증인 출석으로 뽑았는데요. 네. 이범수 카카오 의사의 의장이 올해 국정감사에 3차례 출석했었습니다. 10월 5일 정무위, 7일 산자위, 그리고 21일 과방위, 이렇게
3번입니다. 재벌급 회장이 3번씩이나. 예,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국감을 플랫폼 국감, 뭐 카카오 국감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국감에서 이범수 의장은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콘텐츠 창작자와 함께 또 모빌리티 영역에서도 상생 방안을 찾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세 번째 뉴스는 라이더 보호법 제정 서명운동으로 뽑았는데요.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8월에 대표 발의한 라이더 보호법, 정식 명칭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고 합니다. 고용불안, 소득불안의 사고위험까지 라이더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달사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안전배달료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라이더 유니온이 10월 11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는 뉴스입니다. 서명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대리운전 노조, 라이더 유니온, 서비스 일반 노조 등등 플랫폼 기업과 단체 교섭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네요. 예, 네 번째 뉴스로 꼽았습니다. 작년 10월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청년들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 노조와 단체 교섭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플랫폼 기업들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노조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던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 관행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좀 집중됐던 사례였습니다. 올해도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사례들이 계속 좀 있었습니다. 예. 지난 2월에는 쿠팡이 라이더 유니온의 단체 교섭 요구를 수용했고 10월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리운전 노조와 단체 교섭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2022년에는 더 확대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방과후 강사 노조 400여일 만에 노조 설립 필증 교부받고 단체 교섭 시작 이렇게 뽑았네요. 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 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 13개월 만인 작년 2020년 9월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경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간 경남도 교육청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요. 경남도 교육청은 사용자이고 방과후 강사는 경남도 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다. 이런 진호위 중노위의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방과후 강사 노조가 정식으로 단체 교섭 요구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 방과후 강사 노조는 다른 지역의 시도교육청에도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연이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정식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단체 교섭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돌입 이렇게 뽑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CJ 대한통운본부가 12월 28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과 올해 무려 21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니까 올해 6월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문제는 그 합의를 통해서 택배 요금을 170원 인상하기로 했는데 그 인상분 중 52원만 합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택배사가 추가 이윤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 금액이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노조는 추산을 하고 있고요. CJ 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사항의 취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도 택배 노동자 파업에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산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뽑았네요. 네, 일곱 번째. 부산시는 지난 12월 23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허노동자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특허 프리랜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022년 1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2월 27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량에 있는 특고센터에서 또 오프라인으로 또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뉴스는 이탈리아의 Just Eat가 라이더 직고용했다. 이 뉴스를 뽑은 것 같은데요. 네, 8번째 뉴스이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뉴스 3개는 해외의 뉴스입니다. 예, 그 첫 번째 뉴스. 뉴스입니다. 지난 3월 세계 3위 플랫폼 배달업체인 저스트이트가 이탈리아에서 4,000명의 라이더들을 직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저스트이트의 2019년 8월 이후 고용될 라이더들은 고용 형태, 근무 시간 등에 관계없이 직고용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퇴직금, 유급휴가, 유급병가, 사회보장제도 적용,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직고용은커녕 과도한 프로모션 경쟁으로 라이더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데 그것과 너무나 대비되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도 어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뉴스는 스페인 라이더법을 제정했다. 이 이야기인데요. 네. 해외 뉴스 두 번째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입니다. 스페인에서 일명 라이더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노조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들도 알고리즘 접근권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여당도 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과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지침에 따라서 410만 명이 적용받게 됐다. 이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세 번째, 유럽연합 집행위가 12월 9일입니다. 노무 제공 플랫폼 기업을 노동법의 사용자로 추정하는 입법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에 따르면 유럽 410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집행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소개해드린 스페인 사례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만 예. 적용이 되는 건데요. 예. 유럽연합의 요 입법 지침은 플랫폼 전반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지침을 우리나라에 만약 적용하게 되면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들 네. 또 다양한 그 대리운전 플랫폼 대부분이 사용자에 해당이 되고 예. 또 여기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똑같은 플랫폼 노동자인데 유럽에서는 노동자로 인정이 되고 한국에서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플랫폼 노동 뉴스가 뽑은 2021년 10대 플랫폼 노동 뉴스 잘 보셨습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플랫폼 노동 뉴스 가족들과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플랫폼 노동 뉴스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